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Destin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 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거대해진 카메라와 전작과 유사한 디자인, 일부에선 혹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크게 변한 게 없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와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아이폰 13 프로에서의 카메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메인인 광각 렌즈입니다. 12 프로 대비 84% 커진 센서와 f1.5로 약간 커진 조리개값, 그리고 12 프로 맥스에만 있었던 센서 시프트 기술이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센서의 영역은 44제곱밀리미터로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전작인 12 프로의 23.9제곱밀리미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컸습니다. 최근에 리뷰한 DJI 포켓2의 센서 사이즈가 43제곱밀리미터로 저조도에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 점을 모아서 성능 향상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52mm에서 77mm로 바뀌었고 대신 조리개는 f2.0에서 f2.8로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초광각 렌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f2.0에서 f1.8로 조리개가 밝아졌고 매크로 또는 접사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욱 다양한 영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프로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13 프로 라인에서만 지원하는 기능들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네마틱 모드로 연산에 의한 영상 처리 방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영상의 깊이감을 만들어내고 촬영 후의 심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하는 점입니다. 카메라 자체가 아직은 대형 카메라와 비교할 순 없지만 향상된 카메라 성능과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고 색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포토그래픽 스타일인데요. 촬영 후 적용하는 필터의 개념이 아니라 촬영 시의 카메라의 설정과 AI 보정이 결합되어서 각각의 특성이 살아있는 원본의 사진 결과물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오른쪽에 13 프로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리고 색감과 디테일도 12 프로에 비해서 더 잘 표현했습니다. 사진에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변부의 색감과 디테일이 훨씬 잘 표현되었고 멀리 있는 글자의 해상도도 12 프로에 비해서 훨씬 뚜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의 잡초들과 바위의 표면도 13 프로의 사진에선 더욱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주변의 다른 이미지입니다. 멀리 앉아있는 곳이 12 프로에선 뭉개져서 표현되어 있지만 13 프로에선 더욱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각에 태양을 등지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예제의 영상처럼 자연광이 있는 상태에선 센서가 커진 광각을 제외하고는 초광각과 망원 렌즈의 결과물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선 전작의 HDR3에서 HDR4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촬영을 해보시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의 표현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 대비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색감과 밝기를 더욱 잘 표현했고 어두운 부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52mm와 77mm의 화각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작 대비 50mm에 가까웠던 2배 줌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조금 더 당겨서 찍는 사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3배 줌에 가까운 77mm가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광각적인 3배 줌 렌즈의 변화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전체에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가 적용되었는데요. 13 프로의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와 12 프로의 광학 이미지 안정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자리에서 앞뒤 또는 위아래로 스마트폰을 움직였을 경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13 프로의 영상이 흔들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이번엔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걸을 때의 진동이 12 프로의 영상에선 조금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곳에서 12 프로로 촬영한 영상이 13 프로에 비해 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어두운 곳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작은 센서의 카메라의 경우 야간에 촬영을 하면 이미지 안정화를 하면서 영상에 잔상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는데요. 12%의 경우 천천히 걸었을 땐 심하진 않았지만 빈번하게 잔떨림이 녹화되었고 13%는 그에 비해서 아주 준수한 저조도 이미지 안정화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레이어와 고스팅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스팅은 아주 미세하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상황에선 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12%와 비교시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빛을 볼 때 13%의 렌즈 플레어가 12%에 비해서 조금 더 정돈되고 억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개선은 옆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12%의 경우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렌즈 플레어가 영상에 지저분하게 담기는 경우가 빈번했었지만 같은 상황에서 13%는 그러한 상황의 빈도도 적었을 뿐더러 플레어가 영상에 심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고스팅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큰 차이는 특정 상황에서 미세한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12%와 동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모드에서의 결과물도 13%가 훨씬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색감과 해상도가 12% 대비 선명했으며 어두운 곳의 디테일도 더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광각 렌즈로 2배 디지털 줌을 해서 12%의 52mm 망원 렌즈와 비슷하게 촬영해 보았는데요. 삼각대를 놓고 촬영 시에 12%의 망원 렌즈보다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52mm의 화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광각에서 2배 줌을 한 후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야간 모드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포토그래픽 스타일은 아이폰이 주변을 인식한 후에 피부톤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사진 분위기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기본 설정으론 명도, 채도, 그리고 따뜻하거나 차갑게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포토그래픽 스타일을 실행하면 아이폰의 라이브 촬영 기능은 사용 가능하지만 프로 라이 기능은 포토그래픽 스타일과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작보다 더 커진 카메라와 증가된 무게가 많은 분들이 느끼기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별도의 카메라를 휴대하는 대신에 아이폰 하나로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